저는 그 SPA라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뉴욕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는 뭘 준비해야 돼? 학교에서 미술 수업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고의 미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거기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럼 너는 미대를 준비하는 애면 좀 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왜 예술 학교를 가서 나의 꿈이 뭔지, 그러니까 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그냥 제출을 하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디자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네, 저는 디자인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1, 2, 3, 4학년 때 주로 뭐 배워요? 그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유학 비용? 네. 1년에 한화로 한 7천만 원? 네? 한 1년에? 네, 1년에.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은 거기에 몇 천 정도 더 내야 돼요. 그럼 적어도 4년 다니면 3억 3억 4억 거기에 이제 집비랑 생활비 하면 뉴욕도 엄청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1년에 진짜 아끼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거의 10억을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 아까워서라도 미국에서 취업해서 해야 그게 이제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커피 대신 과자,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수다로 창작자와 떠드는 팟캐스트 에이앗의 스낵챗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애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에이앗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유학 정보, 앨범 커버, 로고, 툴 등 트렌디한 디자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멜님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신지 간단하게만 자기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면서 하면은 좀 덜 긴장하고 재밌지 않을까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가 요청드렸죠. 어떤 걸 혹시 가져오셨나요? 레이즈 오리지널을 네. 갖고 왔고 이거는 완전 미국 오렌지랑 클래식이네. 맞아요. 오렌지색이랑 하나를 더 챙겨왔습니다. 레이즈를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이제 한국은 좀 맛있는 과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과자가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안 맞나? 네네네. 그래서 뭔가 너무 맛이 극단적이잖아요, 미국이. 자극적이고. 네, 좀 너무 달거나 짜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 네. 너무 복합적인 맛들이 많거나 약간 네. 이런데 그래서 전 사실 디저트는 좀 아이스크림파인데 이 과자 중에서는 얘가 그래도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근데 그럼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도 됐잖아. 그래도 나름 컨셉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가 제 포인트인데. 알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거 먹어볼까요? 제가 일단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이건 진짜 그래요? 색깔 때문에 이거 원래 먹는 거라. 좋아하는 거? 네. 그럼 이걸 한번 아. 이거. 미국 거는 꼭 여기가 안 까지더라. 좀 이상하게 뜯어야 돼요, 그래. 어도비 행사 때 만났는데 제가 이제 어도비 맥스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올렸는데 거기 아마 잠깐 얼굴이 비쳤던 것 같긴 한데 맞아.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도비 때 5명 어도비 인사이더로 해서 같이 마이애미에 다녀왔죠. 그때 약간 그거 알죠? 뭐 힘든 일 같이 겪고 나면은 되게 친해지는 거. 맞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니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너무 멀었다. 행사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엄청 큰 규모의 행사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MBTI I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은 데 가면 기 엄청 빨리잖아. 크리에이터 활동 언제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거는 네. 2021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디자인으로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내 만족, 그냥 내 일상을. 개인 계정이었어요? 네, 그냥 지금도 그럼. 쓰고 있는 틱톡 계정인데 네. 거기서 그냥 영상 편집이 재밌으니까 그러면 내 일상을 찍어 올려보자 해서 정말 지금 보면 진짜 너무 재미가 없지만 제가 혼자 집에서 염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약간 뭐 브이로그 하러 같이 네. 시작을 했다가 네, 그렇게 좀 컨텐츠가 없이 시작을 했죠. 그냥 제 만족으로. 이게 우리가 크리에이터 게더링 때도 얘기했지만 없는 카테고리를 들어가야 맞아. 초반에 이제 빨리 눈에 띄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멜린 본 거는 미국 유학 다녀온 거랑 그 AI로 디자인하는 거 그거가 딱 눈에 띄더라고. 왜냐면 지금 아직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 유학에 대한 거는 있는데 또 디자이너로 갔다 온 건 또 많이 없더라고요. 인스타에. 유튜브는 뭐 좀 있지만 저번엔 제이드님이 나오셨었는데 제이드님은 한국에서 디자인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에 취업을 간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멜님은 미국에 아예 유학을 해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뭔가 아예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다닌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긴데 5학년 때 잠깐 이제 미국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일단 제가 그때 한국인 홈스테이에 있었는데 좀 나이가 좀 너무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적응을 못했고 제가 너무 약간 우울했나 봐요. 그래서 네. 바로 와서 이거를 나중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냥 국제학교를 바로 다녔어요. 그 이후로 한 6학년 때부터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중학교를 국제학교를 다니고 네, 고등학교 때 넘어가서 네.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중3부터 간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중3? 이게 그 카운팅이 저희는 이제 1, 2, 3, 4, 5, 6까지 있잖아요. 그럼 1, 2, 3. 중1, 중2가 아니라 7, 8이에요. 그러니까 중1이 7학년 그냥 6에서 7로 넘어가는 7학년이고 네. 8학년도 이제 중2인데 거기는 중3이었고 이제 고등학교가 4년인 거죠. 그래서 9, 10, 11, 12가 고등학교. 네. 이게 다르구나. 네. 그 체계가. 그래서 이 중학교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해서 그 이름도 되게 약간 미들스쿨이 아니고 되게 주니어 하인가? 좀 되게 그 사이에 껴있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긴 되게 하는데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9학년 때 간 거니까 한국 나이로는 중3 때. 네. 그러면은 아예 미대 입시 이런 건 안 해봐. 한국의 미대 입시 이런 건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어렸을 때 그 예중 입시는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래서- 예중 입시는 뭐예요? 그거 그냥 화실 가서 네. 거의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중 예고도 가서 시험을 본대요. 그림 그리는 거를. 근데 그걸 이제 대비를 시켜준다고 어떻게 좀 빨리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겁나 막 캔 막 그리고 구 그리고 그치. 한국 미대 네네 입시 그런 시간 한국 제약이 느낌으로 있고 네, 약간 그건 초등학교 때 했었고 근데 네. 이제 미국으로 틀면서 그런 건 안 했죠. 저는 이제 미대 졸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미대를 가긴 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학교 갈 때는 발상가 표현이라는 걸 했거든요. 오. 사고에 전환 발상가 표현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물체랑 주제랑 주고 그걸 섞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적으로 뭔가 그 화면 구성을 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뜬금없는 거 2개를 가지고 뭐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뭐뭐함을 표현하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4시간 동안 수채화를 하거나 본인이 이제 선택인데 수채화를 하거나 포스터를 하거나 해서 4시간 동안 그걸 만들고 그 강당에다가 이걸 쫙 펼쳐놓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본것 같아요.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별이 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한국 대학 입시였거든요. 와 빡세네. 그리고 수능 성적은 이제 학교를 고르는 거고 그 그림 실력은 합격을 가른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데 보통은 일단 수능을 잘 봐야 서울권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합격 여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합격을 하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대학을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지. 학교마다 다른데 네. 그렇게 수능을 보는 곳도 있고 근데 거의 제가 나온 아트스쿨 미대는 그런 걸 딱히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학교인지랑 어떻게 맞아요. 입시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네 저는 그 SVA라고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뉴욕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일단 가게 된 이유는 솔직히 1차적으로 뉴욕이라는 점에서 갔고요. 일단 이름. 뉴욕이니까 네. 뉴욕이니까 그 그리고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렇지? 뉴욕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네. 플로리다에 정말 시골에 있는 마을에서 또 다녔다 보니까 저는 도시에서 한국에서도 태어나고 도시가 좀 익숙한데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시골 허 같은데요? 벌판에 아, 학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숙사여서 그때 어딜 나가지 못하게 되게 통제를 했는데 통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 약간 그 미국의 노란색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근데 심지어 저는 또 이제 기숙사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되게 여길 그리고 막 수업 중에 곰 내려오고 네? 거기 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제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서 도시로 네.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없는 도시로 가고 싶다. 이 자연과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일단은 무조건 전 뉴욕이 좀 1순위였는데 제가 학교를 좀 다양하게 넣었는데 이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입시 시기가 있어요? 비슷한 네, 건가가? 다 비슷한 다 다르기는 한데 네 시기가 한 아마 연초인가 연말인가. 왜냐면 우리나라랑 비슷한가 그럼? 입학 시기 이런 거는? 그 졸업이 근데 다르죠. 고등학교가. 왜냐면 여기는 5월인가 6월에 졸업을 하니까 한국은 언제 하죠? 그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쯤에 때? 겨울에 하죠 이제. 네, 5월, 6월이니까 아마 2월까지는 다 발표가 날 거예요. 12학년 1학기 때 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놔야 대학교가 다 2학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2학기부터 시작인 건가? 하반기에 시작되는 건가? 시작이? 그 8월부터 시작. 9월, 첫 학기가? 8월부터. 네. 그럼 졸업할 때도 8월에 졸업할 때는 5월, 6월에 졸업.
네. 좀 다르네. 네, 그래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네. 이제 고3 그러니까 12학년 1학기 때는 다 준비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학기부터 그 발표가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발표 나면 이제 자유죠. 그럼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는 뭘 준비해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제가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을 굳이 안 내도 돼요. 이거 순수 미술로 내도 돼요. 과가 무슨 과를 디자인과요. 디자인과. 네. 디자인과인데 순수 미술 포트폴리오 내도 디자인과에 왜냐면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원했던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이랬던 게 일단 1학년 때 저희 일러스트과랑 순수미술과랑 디자인과랑 음. 어차피 같은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건데 음. 어차피 배우러 오는 거니까 그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주의고 네. 내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고 실력이 있는지만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처럼 막 그 수채화 배우고 막 이런 게 없네? 그렇죠. 그 진짜 더 빡센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전 진짜? 처음 듣는데 아니 진짜 강당에서 이런 엄청나요. 하교하고 나면 네.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막 4시간 동안 하다가 막 특강 방학 때 나와가 그 파스텔 범벅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학원도 그리고 꼭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미술 수업 때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12학년 때 내가 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술 선생님들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준비해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뭔가 그런 유명한 학교 가려면 고등학교도 유명한 그런 선생님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술 학교가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그게 더 이득을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고의 미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거기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죠. 뭐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니까 어. 그럼 너는 미대를 준비하는 애면 좀 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도 보는 게 얘가 고등학교 미술 수업 때 뭘 했냐 보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 저희 고등학교도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네. 그 미술 선생님이 야 근데 한국 애들은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 만든다며 돈 주고 약간 이렇게 학원비가 안 드네 그러면은? 그쵸. 미술학원비. 네, 그쵸. 미술학원비도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요. 근데 웃긴 게 이게 한국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네. 미술학원 다 있어요. 거기 입시 준비해주는. 그래서 그거 또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국인만 미술학원을 거기서 하나 그런 것 보네. 역시 한국의 교육열. 저희가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백인, 흑인 학부모님들도 다 약간 차 대기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문 끝나기를. 한국인은 진짜 어디 가나 똑같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교육 이런 문화도 여기 많이 왔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가 많잖아. 미국에 네. 엄청 많잖아요. 그럼 다 다른 걸 준비해 가겠네 포트폴리오를. 그쵸. 그럼 네. 진짜 완전 실력으로 아니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를 보는 어떻게 빨리 잘 그리냐를 보는데 그럼 거기는 아예 주제 정해준 게 없는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 그냥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작품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제도 자기가 정하는 거야? 네. 헐.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도 그냥 제가 그림 그린 거 내고 스케치북 내고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런 겁니다 설명 내고 그리고 에세이도 보통 그냥 이제 내가 왜 예술 학교를 가서 나의 꿈이 뭔지 그러니까 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그냥 제출해야 하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럼 디자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네. 저는 디자인 하나도 몰랐어요. 그 포토샵만 옛날에 해봤지 네.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툴 하나도 몰랐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신기한데? 아니 근데 이게 한국도 미대 입시를 안 준비하고 성적으로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떠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미대 입시를 준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성적으로만 들어온 사람들. 보통 미대 입시 학원에서는 그림자라던가 투시라던가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해서 기본적인 드로잉 실력은 그래도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섞여 있으면은 확실히 뭔가 학교에서 커리큘럼 자체는 미대 입시를 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걸 준비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어차피 다 같이 느낀 게 모르니까. 근데 그리고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수업에 지장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일단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네. 수업이 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와서 그냥 과제 해
이거예요. 네? 뭐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유튜브 피드백만 하는. 보면서 아 이거 효과 넣는 법 해가지고 그렇게 터득을 했지 툴을 가르쳐 주진 어. 않더라고요. 저는 막 포토샵부터 해가지고 음. 뭐 저는 제품 디자인과였으니까 프로그램 이런 거 막 알려주고 뭐 어떻게 노하우 알려주고 막 이런 거 했어. 그런 거 안 알려준다.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희 학교는 그래도 툴보다는 대표적인 완전 아유 아트스쿨인데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렇게 입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완전 다르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딱 이렇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학교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하면 그 다양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도 주제를 정해주는 데도 있고 아. 그런 데는 그거 어쩔 수 없이 좀 맞춰야 되고 근데 보통 그 기준이 궁금하다. 어떤 포트폴리오가 합격되는 기준? 이 사람의 뭐 인성을 보는 건지, 창의성을 보는 건지, 기술을 보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봤을 때 뭔가 얘는 좀 창의적이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를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되게 그거에- 너무 주관적인 그러니까 거잖아. 그래서 운도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뭐 제 성적이나 뭐 네.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 성적 그럼 비율이 얼마나? 비율이랑 성적 비율이. 일단 아트스쿨은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크긴 해요. 네. 비율이 안 근데 정해져 있어. 비율은 그런 거 모르고. 네. 그런데 뭐 성적은 뭘 봐요? 우리나라 수능 보는 것 그런 게 있나? 수능은 수능 시험 성적을 따로 내는 거고 성적 그냥 학교 성적표. 아, 이게 내신으로 가는구나.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성적표. 오, 진짜 다른. 그리고 그럼, 맞아 네. 그 수업에 미술 들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뭐 당연히 미술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미술은. 보통은 그쵸. 근데 그럼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다 커리큘럼 다 똑같아요? 아니면 근데 그것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뭐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는 있는데. 과목 이런 거는 같은데 뭔가 학교도 학교마다 성질마다 조금씩. 너무 다르고 아.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거 저희 부모님이 또 여기를 해줬던 이유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보통 대학을 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대학을 준비해 준다라는 게 좀 믿음이 갔었던 것 같고 부모님이 보셨을 때도 그리고 거기에 써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는 애들을 100% 합격을 시킨다. 대학교를. 근데 제가 여기 비밀을 알았어요. 뭐야? 제가 12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부터 이제 다 결론이 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아무런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면 잘라요. 에? 그럼 당연히 그럼 100%지.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안 했어 여기? 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그거죠. 우리 학교는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네. 그렇게 학구열이 있는 친구들만 아니 근데 받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런 학교다 보니까 이런 어드바이저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하면 너 그러면 이런 좀 낮은 대학이라도 넣어라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최소 6개 대학 무조건 넣었어야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 제한이 없어요? 네, 맘대로. 우리나라는 뭐 일지만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재수하는 거지. 너무 잔인하다. 재수가 있었구나. 그 재수하잖아. 재수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가면 이제 계속 아. 재수해서 막 하거나. 그럼 그냥 그 다음에도 못 가면 계속 재수하고. 그래서 이수생, 삼수생, 사수생 하는 거 아니야? 되게 아 그러면은 재수생의 비율이 적어요?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재수를 잘 안 하나? 아 재수를 할 수가 있나? 근데? 근데 이제 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를 다니다가 아 나중에 옮길 수도 들어가도 있고. 네.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어차피 편입생이 많았어요.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니까 네.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이도 맞아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대학에. 몇 년제예요? 4년. 그러면은 1, 2, 3, 4학년 때 주로 뭐 배워요? 1학년 때 뭐 공통 과목 네, 배우고. 1학년 때는 공통 파운데이션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때도 필수로 들어야 되는 뭔가 디자인 파운데이션 수업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기초적인 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트로, 디자인 인트로, 뭐 타이포그래피 인트로 해가지고 이런 기초 수업들 디자인. 맞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부터 좀 더 들어가서 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냐, UI UX냐, 브랜딩이냐 이거를 좀 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UI UX였어요. 놀랍게도. 오. 근데 단순히 제가 그때 그거를 뭔가 그나마 돈이 될 거다라고 해갖고 고른 거라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골라서 저도 4학년도 UI UX를 했고 왜 미국에서 디자인 졸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취업을 안 하고 한국으로 왔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이거 되게 슬픈 아, 내용인데 그래요? 혹시 제이든님 편 보셨나요? 네. 제이든님 편처럼 비자 문제로 혹시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아, 그래요?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유학 비용이라는 게
전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근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유학 비용. 네.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대학교는 제가 그때는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최근에 이제 2023년 학비를 찾아봤는데 1년에 한화로 한 7천만 원? 네? 한 1년에? 네, 1년에. 그럼 4년이면 2억 8천? 그쵸. 근데 그건 진짜 순수 학비고 여기서 생활비랑 더 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은 거기에 몇 천 정도 더 내야 돼요. 아, 그게 외국인 비용이 아니라? 저도 외국인이 학비가 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로컬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인들이 아마 다니면 7천, 외국인이 다니면 얼마예요? 억이 넘나? 거기 한 1,000, 2천 정도 더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거의 9천억. 그래서 정도네. 그때 제가 아마 7천 정도 냈을 거고 그래서 그때는 더 환율도 낮고 아, 이게 매년 올라요, 학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4년 다니면 3억, 3억, 4억. 거기에 이제 집비랑 생활비 하면 뉴욕도 엄청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1년에 진짜 아끼면 1억인 것 같아요. 총 들어가는 게. 그러면 거의 3억, 4억에다가 3, 4억 더하면은 저는 그래서 8, 고등학교까지 거의 10억을 잡고 있어요. 이 정도 들지 않았나? 엄마가 갚아라, 너 죽기 전까지 이러고. 10억 어떻게 갚지? 이거 장기 다 팔아도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쉽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그거 아까워서라도 미국에서 취업해서 해야. 그게 이제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미국의 이런 비자 문제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미국 대학을 졸업을 하면 1년 취업 비자를 줍니다. 그게 네. 진짜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미국 학교를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때가 2020년도였어요.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갑자기 뉴욕에서 심해져가지고 다 셧다운되고 학교도 갑자기 문을 닫고 너네 가라 이러는 학기 거예요. 중에? 네. 그래서 제가 2025월 졸업인데 네. 3월에 귀국했어요. 가라고 해서. 네? 그럼 지금 졸업은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졸업을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 그 라이브로 했어요. 수업을 그럼 한국에서 들은 거예요? 네. 네? 새벽에. 그래서 저희 그 졸업식도 되게 거의 되게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옷 입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뭐. 그리고 또 뉴욕에 있는 대학교는 또 뉴욕을 또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거의 좀 상징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되게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이제 제가 또 선택했던 이유가 네. 저희 4학년 때 회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스카웃을 해가고 그렇게 좀 팁도 주고 포트폴리오 피드백도 해주고 날라갔어요. 진짜 억울하겠다. 지금 내가 투자한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 코로나 끝나고 다시 안 불렀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까지 받았거든요. 제 노동자 카드까지 그 1년 주는. 근데 이거를 귀국해 버리면 이걸 다시 못 써요. 네. 그렇다고 또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거기 계속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고 뭐 거의 길거리에 아무도 없고 그때 경찰들이 뭐 밖에 있으면 뭐라 그러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가는 걸 좀 권장을 해주고 이거 남은 거는 어떻게 환불을 해줄 테니 가라라고 하는 식이었어가지고 좀 심각했죠. 그래서 아니 저희 근데 학교도 그거 그렇게 따지면 제이드님도 좀 그때 코로나 때 자기 뉴욕에 있는 회사 갔는데 회사를 한 번도 못 나가봤다고. 아마 저희가 비슷할 때 아마 그러니까 미국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 맞아. 그때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직장인이었는데 잘렸고 바로 그래서 그분도 바로 한국에 가셔야 됐고 되게 암울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렸던 거고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가자였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도 사실 많이 방황을 했죠. 그러면은 그 1년 취업 받는 게 어려워요? 거기서 취업 비자 1년 그거는 받는 게? 그 비자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미국 졸업하자마자? 네. 나중에 쓰는 건 안 되고? 안 돼요. 바로 써야 네. 되는 거야? 와, 빡세죠. 타이밍이 진짜 근데 딱 1년밖에 맞아. 없는데. 그것도 원래 6개월인데 네. 제가 UIUX 선택한 게 UIUX는 1년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아니 근데 것도 6개월로 있는데 뭐해? 그러니까 빨리 취업해서 그걸 그렇게 연장을 해버려야 돼요. 회사에서 취업 비자로. 이렇게 해주는 네. 이거는 그걸로? 어떻게 보면 학생 비자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이제 J1 그걸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어렵죠 사실. 힘들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뉴욕에 어떻게든 좀 버티고 취업하신 분들도 이렇게 돈을 좀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외국인이라. 네, 그리고 다 잘리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근데 일단 힘드네 그러면은. 뉴욕이란 곳이 보통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많이 지원을 또 해주셔야 됐어요. 근데 나는 돈 벌러 간 건데 부모님이 일단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도 사실 굳이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뭐 뉴욕 밖에는 굳이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그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뉴욕에서 취업하면 그 10억을 좀 빨리 갚을 수 있었을까? 뉴욕은 힘들지 않을까요? 뉴욕은 마이너스인데. 하긴 근데 제이드님도 남는 게
진짜 몇천 없어요. 벌었다 그랬는데 네. 남는 게 생활비 그냥 뭐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그 생활만 했는데 다 나갔다고 그래서 그리고 막 뭐 진짜 화장실 밖에 있는 이만한 이 방 반만한 집이 막 한 달에 하나 250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와, 삶이 지속이 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노숙하시다가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번듯하게 직장이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특히나 외국인 진짜 힘드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거기서 잘 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는데 진짜 그분들은 극소수네. 정말 잘하신 거고, 네. 운도 좋았던 거고, 실력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직장도 잘 만난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방황을 방황 한 2년 했나? 그쵸. 음. 오자마자 그때 2020년에 오고 아무것도 또 그때도 한국도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러네. 네. 한국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거기 이제 상황도 우리도 코로나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또 애매하게 딱 걸려버렸네. 네, 그런 건 다 괜찮았는데 약간 부모님의 눈치가 가장 힘들었죠, 사실. 근데 저는 뭐 일단은 뭐 그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디자이너로서의 뭔가 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싶다 이런 꿈은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되게 작게 생각했던 거죠. 오로지 목표는 취업이다. 디자이너로서의 취업이 왜냐면 뭐 선배님들도 네. 제일 잘 되신 분들, 어디 취업하신 분들, 약간 대기업 취업, 뭐 마이크로소프트 취업, 약간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게 우리의 길인 줄 알았고, 그 약간 한국인식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다 대기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네요. 그러고 그게 보니. 그 본인이 그런 거야 아니면 외국인들도 그렇게 외국인들도 생각해요?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가끔 교수님들이 제자 중에 애플 들어갔다 해서 데려오고 약간 그걸 보여주는 분들도 다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비슷하네. 분들이고. 그럼 그런 거는 사람들 대기업 가고 그렇죠. 싶. 그리고 거기는 또 그런 기업들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더 엘리트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그게 목표일 수 있죠.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한다든지 내 디자인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럼 멜님도 거기서 그냥 큰 회사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쫓겨나고 그리고 또 한국 대기업도 이제 하는 건 좀 조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 그 생각은 안 했어요? 한국에서라도 이 학위 있으니까 대기업 가서 디자이너로 일해야겠다 이런 거?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런 공채 정직원은 아닌데 그렇게 약간 비정규직으로 다닌 경험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 잠깐. 근데 안 그게 맞아?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로 해야겠다. 거기 잠깐 해보고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 되게 네. 짧게 했는데 나가야겠다. 근데 이쯤 되면 나는 내가 혼자서 더 해볼 수 있겠다. 동기부여. 뭐든지 사람은 화가 좀 나야. 그러면 나와서는 뭘 하려고 했어요? 크리에이터 하기 전에는? 크리에이터 하기 전이요? 음. 그때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방황. 취업이었어요. 네, 그 방황을 하다가 근데 저는 사실 이 영상 SNS를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계속 뭐 사실 짧게 시도를 자꾸 했었고, 뭔가 제가 그냥 편집해서 재미로 올리기도 했고, 사실 이 디자인도 저희 학교에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가니까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미쳤구나. 그냥 이 사람들은 진짜 또라이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너무 잘하고, 그리고 되게 나이키에서 저 때 어떤 되게 레전더리 한국인 선배님이 계셨는데 나이키에서 모셔갔어요, 이분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너 취업해라 와라. 이 정도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희 반에서도 저 이제 크리틱 할 때마다 갑자기 정적 있고 교수님이 쳐다보고 이런 왜냐면 독학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게 4학년까지 지속이 되고 제가 또 안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거 내가 디자인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근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좀 다르게 했던 게 영상을 맨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과제로 이런 프로덕트를 내고 이거 광고 영상이라고 그냥 만들어서 같이 제출하고. 근데 그 정도로 좀 영상을 되게 좋아했어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꿈은 항상 있었는데 이게 계속 뭔가 저도 자꾸 뭔가 주춤하게 되고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다 보니까 그때 대학원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원? 네, 그래서 그 직장이랑 병행할 수 있게 저녁에 수업을 다 듣고. 디자인 대학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그때는 브랜드 경영을 했어요. 경영?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랑 시너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고, 그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그래도 학교 다닌 거를 잘 써먹었는지 잘 되게 됐던 것 그래서 같아요.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프리랜서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멜림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아이돌이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도 사실 그 콘텐츠가 되게 잘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이돌 뭔가 로고 리디자인 한다던가 앨범 커버 그게 디자인 처음이었죠. 한다던가 네. 그걸로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지도가 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것도 이제 컨텐츠 이게 회사를 나오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내가 잘하는 그나마 자신 있는 디자인을 좀 갖고 해보자. 그래서 많이 서칭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많이 안 계셨거든요. 분명히 쇼폼도 그렇고 이게 유튜브는 좀 계셨는데 디자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네. 찾아봤는데 좀 많이 안 계셔서 이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야 되지 하다가 해외로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해외엔 많이 있더라고요. 레퍼런스가 네. 근데 그때 좀 눈에 띄었던 게 어떤 분이 뭐 레이즈면 레이즈가 만약에 되게 하이엔드 과자 브랜드였다면 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리디자인하는 네, 거. 뭐 이마트가 되게 럭셔리한 그런 대형 몰이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거를 하다가 일단 제가 그때는 메인 플랫폼이 틱톡이었으니까 좀 연령대도 어린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네. 일단 재밌고 좀 공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저도 좋아하고 그게 이제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블랙핑크가 럭셔리 패션 브랜드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믹스를 리디자인이 시킨 아니라 거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새로웠다 보니까 확 떴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에이터 게더링 때도 얘기했지만 없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딱 그 아이돌이랑 디자인이랑 한 게 사실 디자인 잘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아이돌 로고 디자인 한 분도 게더링 때 오셨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실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멜님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브랜딩 회사에 다녀보지 못했고 뭐 저도 뭔가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인지도가 알려질 수 있었던 거는 그거를 다른 거랑 조합을 해서 뭔가 내가 크리에이터로 그 타겟팅을 잡아서 좀 인지도를 알린 거지 않을까 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자전거라고 하셨죠. 저는 처음에 자전거로 했었고 그다음 종코바님은 모션 그래픽으로 음. 했었고 기초 디자인이랑 진짜 아직도 그런 부분들 좀 있지 않을까 많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이게 없으면 조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냥 식으로. 들어가면 네. 되는데 네, 그냥